지난달은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방송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몸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제 많이 회복했고 12월부터는 다시금 방송을 이제 이어가려고 하고 그래서 이제 지난달 포트폴리오 분석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대우조선해양입니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6%로 기준은 11월 30일 11월 종가 기준입니다. 마이너스 6%로 지금 여전히 수익률이 좋지 않습니다. HSD 엔진은 마이너스 15%, 그리고 농심이 드디어 1%대로 수익률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제가 앞서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제 식음료주를 굉장히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심도 마이너스 한 30%까지 갔다가 지금 1%까지로 많이 회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세시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의류주죠. 의류주가 엄청 많이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조금 회복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환율 효과라든지 그리고 이제 매출과 이익이 충분히 잘 찍히면서 어느 정도는 회복하였지만은 여전히 예전에 제가 분석했을 때 대비해서는 주가 흐름이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SGC 에너지입니다. SGC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S&P 가격 상승, 그 유가 상승에 따른 S&P 가격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볼 거라 생각해서 투자를 진행하였지만, 네, 일단은 그 SG 에너지의 저희가 예측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이 다 흘러갔지만은 주가 흐름은 굉장히 지금 약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참 주식 투자가 참 어렵다고 볼 수 있죠. 삼성전자는 이제 그 인덱스 개념으로 넣었고 마이너스 16%입니다. 백산, 경방, 일신방직, 그리고 한세시럽까지 모두 이제 의류주에 크게는 속하게 되겠죠. 모두 다 주가 흐름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포트에서 유일하게 한 종목이 있는 이 그 엔터주, 콘텐트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54%로 올해 분석한 종목 중에 거의 최악의 종목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이제 계룡건설입니다. 계룡건설과 한라, 건설주가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한라는 이번 달부로 제외했습니다. 겹치는 측면도 있고 위에 의류주도 내년에 1월에 이제 분석할 때는 이제 좀 겹치는 부분은 좀 빼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최악의 분석 종목은 바로 계룡건설, 건설주와 그리고 앞에서 본 엔터주, 엔터주 뭐였죠? 콘텐트리 중앙, 이 두 종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원래 최고의 종목은 바로 성광밴드입니다. 성광밴드는 모든 것들이 다 시나리오대로 다 흘러갔고 주식도 주가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고 한때 100%가 넘는 수익률이었는데 지금은 75%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서부 T&D는 이제 그 자산 평가, 그 신정동 부지 자산 때문에 투자를 하였는데 아직도 조금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고 이 신정동 부지 투자가 결실을 맺기까지는 한 2년 정도 길게 투자 흐름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식료품주, 그래서 이제 앞에 농심이 플러스 전환했고 삼양식품도 지금 꾸준히 플러스대를 유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한 방이 부족한 형국입니다. 식품주가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삼양식품, 농심, CJ제일제당, 롯데제과 등 기타 식료품주들은 계속해서 관심을 이어가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뷰옥스 역시 시나리오대로 모든 것들이 다 흘러갔고 영업이익과 매출도 매우 좋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흐름이므로 이런 종목들은 좀 긴 호흡을 가지고 주가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가스주 종목들이 아주 급등을 했습니다. 뒤에서 한번 잠깐 살펴볼 텐데요. 그 흐름을 이어받아서인지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좋고 마이너스 2%대로 주가 흐름도 매우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KC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5%, 식음료주 중에서 CJ 프레시웨이만 마이너스 23%로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 또한 장기적으로 본다면은 CJ 프레시웨이에도 식음료주로서 한번 주목받을 기회가 다시금 올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긴 흐름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지켜봐야 되겠고, 여전히 제약주 중에서는 저는 탑픽이 대웅제약입니다. 그리고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보면 캐시 흐름으로, 그러니까 이제 거의 뭐 주가의 상승보다는 하락장을 방어하는 측면으로서 이 종목을 포트에 편입했었고, 포트에 편입한 그 목적 그대로 주가 흐름은 지지부진하고 나중에 배당도 받고, 이 돈으로 이 종목에 투자했다면 이 돈으로 다른 종목도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그 매매 목적과 아주 부합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JVM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이 아주 좋죠. 12%로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장기적으로도 매우 전망이 좋기 때문에 꾸준히 팔로우업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를 넘은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현대일렉트릭입니다. 장중 최고가로 따지면은 거의 한 40% 부근까지도 상승했었고 11월 말 기준으로 31%로 마감했습니다. 세 번째 30%가 넘는 종목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대우조선 해양으로 133%의 수익률을 발생했었고, 성광밴드는 30%를 넘어서 약 103%의 수익을 달성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30%의 수익이 넘은 현대일렉트릭이 32%로 11월 22일 기준으로 32%로 30%를 넘었습니다. 현재 분석한 종목은 22종목, 한라 한 종목이 이번 달 부로 빠졌습니다. 두 종목이고 30%를 넘은 종목은 세 종목, 그리고 한 종목 성광밴드가 유일하게 100% 이상의 수익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 1월까지로 봤을 때 한두 종목만 더 30%가 넘거나 100%를 넘어준다라면은 충분히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였다. 하지만 실수는 있었다. 가장 큰 실수는 건설주를 편입한 것이었고, 두 번째 엔터주는 긴 호흡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래도 향후에 이 시장 자체가 바뀌는 만큼 어느 정도 희망을 가지고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앞에서 가스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본다고 했는데요. 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주가 상승을 이뤘습니다. 사실 지금 이 뒤에서 말하는 게 이게 물론 의미는 없지만은 한 8만 원대, 9만 원, 18만 원대에서 10만 원 사이대에서 사실 매수를 고민했던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이 삼천리 같은 경우에도 발전사가 있고 이 발전사가 이 S&P 영향을 받아서 이익이 좋아질 거고, 이익이 좋아지면서 매출도 늘어날 거고 했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SGC 에너지를 분석할 때 삼천리도 같이 분석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했었는데 결국 매수에 이르지 못했죠. 저는 SGC 에너지가 더욱 더 유력할 것이다. 도시가스업을 같이 하는 삼천리가 좀 더 불리한 측면이 있다라고 했는데 주가 흐름은 완전히 반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삼천리는 10만 원에서 샀다 하더라도 거의 40만 원에 가까운 주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삼천리를 샀다라면 올해 아주 농사를 잘 지었겠죠. 거의 4배에 가까운 상승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은 똑같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주식이더라도 어떤 종목은 급등을 하고 어떤 종목은 급락을 했습니다. 이것이 주식이 참 어렵다는 측면 중에 하나입니다. 서울가스도 아주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가스가 도시가스주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 규제를 하기 때문에, 물론 이 도매가라든지 국제 가격이 올라가면은, 선물 가격이 올라가면은 가격을 어느 정도는 반영해 주지만은 어쨌든 나라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무엇인지는 사실 저도 궁금한 측면입니다. 원래 서울가스를 투자하셨더라면은 한 10만 원에 사셨더라도 거의 4배에 가까운 주가 상승을 이루어냈습니다. 참 이런 점이 참 주식이 어려운 측면 중에 하나인데요. 서울가스 같은 경우에는 저는 아예 분석 제외 대상이었는데 아무튼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리고 SK가스도 올 한 해로 보면은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오히려 빠졌지만 최근에 이 가스주 열풍을 타고 같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최근 2달간 주가 흐름이 아주 좋습니다.
두 달간 약 30% 가까운 주가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원도 이에 동참해서 계속 하락하다가 드디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만 상승해 준다면 이원도 조만간 이익을 날 수 있는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경동도시가스인데요. 경동도시가스도 마찬가지로 이 흐름을 타고 주가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무려 16%나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삼천리가 왜 올랐는지 신문 기사에는 이렇게 났습니다. 올해만 330% 급등, 무슨 일? 여기에서 분석하기로는 삼천리 주가가 오른 주가 폭등의 영향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되는 게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을 했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가격에 100% 반영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스 가격 같은 경우에는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기 때문에 이 선물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어느 정도는 반영을 시켜주지만 100% 다 반영을 시켜주지 못하기 때문에 이익이 급속도로 좋아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라고 되어 있죠. 실제로는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삼천리가 올해 매출과 이익이 모두 좋아졌는데요. 그 이유는 바로 이 자회사, 발전 자회사 삼천리 ES의 이익과 매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삼천리가 주가가 올랐다라면은 이해가 되는 측면이지만은 이 천연가스 가격 급등으로 주가가 급등했다. 솔직히 올바르지 않은 분석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도 앞서 SGC 에너지 할 때 TTF 선물 가격을 한번 분석한 적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TTF 선물 가격이 물론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남인식 SK증권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영업이익 개선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천연가스 가격 변동이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결정하진 않는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도시가스 가격은 정부에서 가격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바로바로 반영되지는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참 주식 쉽다가도 어려운 게 주식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TTF, 네덜란드 천연가스 선물 가격이 많이 오른 것은 사실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쪽에 그 천연가스 공급이 아무래도 좀 좋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오른 건 사실인데요. 이 가격을 우리나라 도시가스에 반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현재 높은 수준에 유지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천연가스는 이 JKM이죠. 이 JKM 가격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 TTF랑 또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자, 이런 측면들이 주식을 할 때 참 갖다 붙이면 이게 말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을 잘 보고 분석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 신문에 나온 기사고 뭐 연구원들이 하는 말이라도 말도 안 되는 말로 이제 갖다 붙여가지고 분석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고 충분히 스스로 이해가 될 때 그때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도시가스 주 가격이 비이상적으로 과열되어 있는데요. 도시가스 주도 한번 좀 덜 오른 종목으로 한번 분석도 해보시는 것도 재미있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상으로 11월 김인현의 포트폴리오 분석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